연방정부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대거 이탈로 치안 공백과 공공위생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시 정부는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매달 $500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세금 인상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살 아이가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모의 철저한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위가 다음 달 2일 회의를 열고 추가 임상 권고안을 승인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FDA 자문단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5에서 11세 어린이들로 해당 연령대에 대한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종 승인은 오는 2일 진행되는 CDC의 회의를 거쳐 나올 예정입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Today, the FDA authorized the emergency use of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to include children 5 through 11 years of age. 연방정부는 현재 6,500만 회분의 어린이용 백신을 사들인 상태입니다. 접종은 대부분 소아과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각 주 정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접종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000곳에서 120만 회분을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States have now placed their initial orders of vaccine for kids. And upon FDA authorization of the vaccine, millions of doses will be shipped immediately to tens of thousands of pediatricians, family doctors, children's hospitals, community health centers, rural health clinics, and pharmacies. 현재까지 미국에선 5에서 11세 어린이가 전체 어린이 감염자 중 4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번 주에만 8,100여 명이 코로나로 입원했고 170명이 숨졌습니다. 증세가 경미하고 치명률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다만 아직 학부모들 사이에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도 접종이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지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음 학기 등록이 제한되고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데요. 졸업까지 한 학기만 남겨둔 4학년 학생들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졸업 유예가 불가피해 한 학기 동안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하거나 봄학기 수업을 등록하려면 접종 면제 신청을 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백신 미접종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인 어제까지 접종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 학기 수업 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졸업까지 한 학기만을 남겨둔 4학년 학생들은 자칫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People have dedicated time and money to this institution and now they're denying them the right to go there, because of this, something that, is going inside our bodies.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봄학기에 더 많은 교내 활동을 주최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There are going to be situations now, for example, going into the library to study, going into an academic building for some activity,
where it's just going to be impossible to confirm on an individual basis who's complied with the policy.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을 허비해야 하는 학생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What happens if they deny my exemption form? Then it's too late for me to apply somewhere else and all this other stuff, you know? It's like then I'm just stuck.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당국은 학교 측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학생들과 면담 후 상황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학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 따르면 98% 이상의 학생들이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했고 나머지 2%는 접종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앞두고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치안 공백과 공공위생 등의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일부 위생국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쓰레기 수거에 나서지 않으면서 악취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항의글이 위생국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로 인한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초과 근무와 추가 교대 근무를 지시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공위생이 저해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1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고 일요일 교대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경찰과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들에게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번 접종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오는 11월 1일 월요일부터 무급 휴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33,4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시 공무원의 20%에 해당됩니다. 오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이번 주말 다양한 행사가 남가주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롱비치에서는 10월을 대표하는 이벤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가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독일 전통 음악과 댄스 공연은 물론 독일 생맥주와 소세지 구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웨스트에 위치한 인플로이스 온리 식당은 내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한 테마 파티를 열고 달고나를 모양대로 잘라내는 게임인 달고나 챌린지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운타운의 그랜드 센트럴 마켓은 할로윈 당일 오후 4시부터 10살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트릭-올 트릿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편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매년 진행되는 대규모 할로윈 축제인 할로윈 카니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팬데믹 여파로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1살 아이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엄마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아기가 약을 집어먹은 건데요. 이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할 경우 부모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급하게 아이부터 찾습니다. 마룻바닥엔 1살짜리 아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경찰이 아이의 몸을 흔들어 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부주의로 아이가 펜타닐로 추정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집어먹다 의식을 잃은 겁니다. How long has she been down? How long has she been down? Okay, everybody back up. 이어 경찰이 쓰러진 아이의 코에 해독제의 일종인 날록손을 뿌리자 Can you hear me? 다행히 아이는 힘겹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현재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신의 약물에 손을 대고 먹는 것을 봤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같이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잘못 복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평소 신중한 복용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펜타닐 오버도스 같은 경우에서는 의식도 잃고 숨을 안 쉬어요. 이거는 뇌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는 이런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셧다운을 시켜버려서 숨을 안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칫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들이 약물에 손을 댈 수 있는 만큼 위험한 약물은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2중, 3중의 잠금 장치를 해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시에 이어서 시카고시도 매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카고시 의회는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운영비 3,150만 달러가 포함된 총 167억 달러 상당의 2022년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길버트 비에가스 시의원은 연소득 3만 5천 달러 미만의 가구 가운데 5천 가구를 선정해 기본소득 명목으로 매달 500달러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놓고 일각에서 기본소득제가 근본적인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차후 또 다른 세금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8년 국경에서 강제로 이별한 이민 가족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헤어진 망명 신청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1인당 45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당시 트럼프 정부가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줬다고 주장하는 가족들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940여 건으로 총 잠재적 보상 지급액은 10억 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무관용 정책 도입 후 5,500명의 어린이들이 미입국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되면서 임시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어제 저녁 LA 국제공항에서 총격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로 3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LA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총격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백 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공항경찰은 어제 오후 7시 30분쯤 1번 터미널에서 무장한 남성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긴급히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검거 작전으로 당시 터미널에 있던 주민 300명이 활주로로 급히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이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didn't hear like any gunshots or like see the man with a gun. I just heard people screaming like run. There's like they were running for their lives. And then I heard someone say a gun. So I was sleeping, half asleep. Stood up, looked at both my children, let's go. So we left our baggages right there. And my wife was about 15 meters away. So I checked for her, she had her baggages, we all ran out to the tarmac. LA 공항경찰은 총격은 발생하지 않았고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거한 남성 2명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 중단됐던 모든 항공 운항은 2시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9.08포인트 오른 35,819.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 오른 4,605.38에 나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50.27포인트 상승한 15,498.39로 장을 마감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키와 인텔, 쉐브론 등의 선전과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하주 베이 지역의 인앤아웃 매점 5곳이 고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를 거부해 실내 식사가 폐쇄됐습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보건국은 해당 매장들이 고객들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실내 식사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인앤아웃 매점 4곳과 허클베리스, 블랙퍼스트 앤 런치, 퍼드러커스 식당 등도 고객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를 거부해 여러 차례 위반 사실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지난 9월 22일부터 식당과 헬스장 등 실내 사업장 입장 시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결과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에서도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면역력이 백신 접종자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자보다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이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9개 주의 병원 187곳에 입원한 환자 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코로나19에 걸린 뒤 백신을 맞지 않은 집단과 같은 기간 동안 백신을 접종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이번 연구 결과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주장을 반증한다며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의 CDC 국장은 현재까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12세 이상 미국인은 전체의 78%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6천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3년 만에 다시 만나 꼭 한반도에서 뵙길 바란다며 교황의 방북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종전의 필요성을 전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초청하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로마에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3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문 대통령은 교황의 북한 방문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큰 모멘텀이 될 거라며 한국인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준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교황청도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아직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는 만큼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문 대통령은 교황 방북의 의지를 내비치며 특별한 선물도 건넸습니다.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선물한 십자가는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녹여 만든 것으로 로마 중심가의 한 성당에도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이 떨어져 지낸 각각의 68년을 상징하는 십자가 136개가 놓였습니다.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과 함께 철조망이 사라진 비무장지대를 남북 연락사무소와 국제기구가 들어선 국제평화지대로 바꾸자는 구상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마에서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회복과 관련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 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이 일부 됐지만 국내 총생산 규모를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코로나19 초기에 1인당 최소 100만 원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도 하한액이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는 걸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엔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공익 환수한 5,500억 원 가운데 2,700억 원을 투입한 곳으로 이 후보는 이곳도 그냥 뒀으면 공원이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만 들어서고 이익은 민간업자가 챙겼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때 당시에 사업개발 인허가를 받았던 민간 그룹들은 제 추산으로는 약 3천억 정도.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차단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해 기반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의 채권 발행 한도도 상향하는 법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도 반드시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중하위 공직자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투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유력 후보는 당심이 서로 자신에게 기울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이 당원의 자유투표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 캠프는 윤 후보의 20대에서 40대까지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민심은 물론 당심도 이미 역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이 될 것이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망도 개인 의견엔 관심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김종인 위원장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반면 윤석열 캠프는 당심이 역전됐다는 홍 후보의 주장은 마타도어라며 초등학생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거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내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의 상승세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포함된 가짜 민심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 출신인 박주선, 김동철 전 국민의당 의원을 캠프에 영입하며 전두환 발언 파문 수습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 주 광주 방문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과 또 우리 피해자 유족들과 좀 제가 진정성 있게 그분들을 뵙고 마지막 1대1 토론에서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서로의 공약에 공감을 표하며 설전 한 번 없이 끝났고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 배제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우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딱 정답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까? 네.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원 투표를 시작해 다음 달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어제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시청 실무자와 화천대유 전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핵심 4인방 진술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사업 전반을 관할한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소속 공무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자료들을 확보한 검찰은 A씨에게 대장동 사업 과정의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봤습니다. 검찰은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도 지난 6일에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르면 주말로 예상되는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동안의 수사를 다지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기각된
김만배 씨 영장에 적시했던 1,1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배임 혐의를 제외해 비판에 부딪혔던 것도 부담인데다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될 경우 이번 수사가 사실상 좌초될 수 있어 검찰의 고심은 어느 때보다 깊어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준 5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제 병채 씨를 다시 불러 50억 원을 받은 경위를 추궁한 검찰은 조만간 곽의원을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곽의원이 대장동 사업 부지의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를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역시 어제 천화동인 1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소재 타운하우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해당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와 취득 경위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테슬라 주가 상승에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세계 2위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이 무서운 성장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정계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 상장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돈방석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자, 실리콘밸리 특파원 출신 언론인 더밀크 손재권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테슬라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호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순이익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번 주에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테슬라가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에 10만 대 전기차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문액은 총 42억 달러, 하나로는 약 5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예. 전기차 단일 구매료는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25일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날만 12%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인 1,024달러를 돌파했고요. 예. 27일 종가도 전날보다 1.91% 오른 1,0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고 시총이 페이스북을 넘어서서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 회사 CEO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상 첫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5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머스크의 재산이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 시가총액보다 많은 수준이고요. 예.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남들이 안 된다고 했던 전기차나 민간 우주 사업을 홀로 개척하면서 이 같은 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기업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렌터카 5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군요. 그렇습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도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27일이었죠.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실적 발표보다 메리바라 회장의 인터뷰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몇 년 안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30종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M은 공격적으로 지금 전기차 모델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GMC 허머 픽업 트럭이나 캐딜락 리릭 등 이런 모델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발언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해 79%였는데요. 올해는 56%로 감소할 전망이고 오는 2025년에는 2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예. GM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판매를 예측하는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요. GM이 5년 안팎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테슬라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GM이 추격을 하게 되면 지금이 이제 피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GM의 3분기 실적은 반도체 부족과 공급 대란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나 급감한 2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도 2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이렇게 전기차 개발 또 출시 경쟁으로 인해서 머지않아 미국의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점입니다. 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5년 안팎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미국에 또 주목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그 사실보다 그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치인들이 정계복귀할 때 재단을 설립하거나 대규모 기부를 하면서 이제 명분을 쌓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체 소셜미디어 회사를 설립하고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정계복귀를 노린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통해서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트위터를 활용한 국정 운영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죠. 지난 1월 일부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태와 관련해서 SNS에 이 폭력을 선동했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됐습니다. 더 주목한 점은 이 회사가 벌써 상장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이라는 회사, 나스닥에 상장됐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즉 스펙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TMTG와 합병한다는 발표 이후에 이틀간 주가가 무려 846%나 폭등했습니다. 이 만약 합병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복귀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이 돼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주택 건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인데요. 요새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 오스틴시에 대규모 3D 프린팅 주택 단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약 100여 채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D 프린팅 기법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면요, 일단 주택 한 채를 짓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단독 주택은 대부분 목재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대신에 3D 주택은 콘크리트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15.5피트의 프린터는 일주일 만에 2,000 제곱피트에 달하는 1층 건물 내 외벽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린터는 마치 튜브에서 치약을 짜내는 것처럼 콘크리트를 층으로 짜내는데요. 곡선 모양의 벽을 만들 수 있어서 색다른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건설 공정과 비교해서 사람이 적고 또 폐기물도 적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해서 집을 사기가 정말 힘든데요. 자재가 부족하고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미국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메이크 대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